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 의원입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개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안 의안번호 제3150호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안 의안번호 제3152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채성 의원님. 네, 임채성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네. 세입 예산인데요. 예. 보시면은 기타 수입에서 경제정책과 소관에 집행 잔액이라든지 발생 이자 이런 예산들이 지금 세워졌거든요. 세입 예산으로 추경에. 예. 그런데 이제 21년도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 12 집행 잔액 21년도는 이제 올해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래 보시면은 19년도 20년도에 있었던 뭐 반납 이자라든지 집행 잔액을 지금 22년도 지금 10월에 하는 2차 추경 때 하는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었었는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기술 관련 평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그 지역 산업 평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 세종시가 분리되지 못해서 충남 평가단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가 21년 4월에 이게 출범이 됐거든요. 그래서 21년 사업 그다음에 20년 4월입니다. 21년 4월입니다. 21년 4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19년부터 20년도의 사업에 대한 정상 결과를 우리 시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남 평가단에서 세종시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다시 충남 평가단으로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중간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세종시 평가단에서 수행하는 그러니까 기관이 성립되면서 충남 평가단과 세종 평가단 이게 예산 집행 정산의 결과 보고서가 늦춰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게 좀 반납 이자를 늦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좀 발생하는 경우가 시가 충남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분리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아직까지도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21년 4월에 이제 세종 평가단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충남 평가단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네, 네. 그 19년도, 20년도 그게 공백이 좀 있었던 거네요. 21년 예, 예. 4월까지 있어서. 네, 네. 부득이하게 이제 그 정산하는 기간이 이렇게 혼선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 예산을 충남 평가단에다가 보내는 예산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게 세종 평가단에 오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게 같이 이관이 되니까요. 근데 그 정산하는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충남 평가단에 보냈다가 그 서류가 다시 우리한테 넘어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결국엔 그러면은 세종 평가단에서 뭐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네. 중간에 좀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세밀하게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의 처음인데요. 13쪽에 예, 찾으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산업인데 네, 네. 총 사업비가 굉장히 예산이 커요. 규모가 3,424억 예, 되어 있네요. 예, 국비 70%, 지방비 30% 하면은 지방비가 거의 뭐한 1027억. 1,027억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게 우리 시에 전부 다 할당되는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는 기타의 대전 충남이 부담하는 지방비 금액도 꽤 상당하더라고요. 네, 우리 시는 101억 정도 이렇게 투자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5개년에 걸쳐 더 그렇습니다. 예, 21년 6월부터 26년 2월까지 5개년. 네, 네. 이 수행 기관은 총괄 운영센터 충남대학교네요. 네, 지금 저희 지역 대학 플랫폼이 대전, 세종, 충남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충남대학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정 과정은 어때요? 이 지역 내에서 충남대학교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국립대학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수행 기관이 되었던 건가요? 이게 이제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지방대학의 그 육성과 대학의 좀 지방에 기여하는 이런 것이 연계되어 있고요. 이 플랫폼이 전국적으로 좀 6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6개의 플랫폼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주관을 하고 기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거점 대학이 충남대학이다 보니 충남대학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기입 편성된 220억이죠? 네, 네, 20억 분은 우리 시 12 100%죠. 네, 네. 저희 지방비분, 그러니까 전체 지방비 중에서 3개 시도회가 차지하는 지방비 중에서 저희 시는 10%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9%를 분담하게 되어 있고요. 1차년도 사업에 20억 정도 분담을 했고, 2차년도 사업에 20억에다가 이제 추가 이제 인센티브까지 해서 20억 6,300만 원을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총 부담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5개년에 걸쳐서 한 100억 가량 저희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이고 기타에서 900억 정도 되는 거죠. 기타가 대전 충남. 네, 네, 맞습니다. 비율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따지게 되는 거예요? 세종은 비율이 그래도 적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참여하는 대학의 과제 수, 그때 참여하는 기관의 수 이런 것 등을 총합해서 총액 소요 예산을 판단을 했고요. 그 총액 판단 예산 중에서 우리 시가 10% 정도 사업 규모,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9.9%만큼 지출하기로 최종 협의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업이 21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우리 시는 어떤 사업 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고 또 지역 산업 활성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지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그 각 시도별로, 각 플랫폼별로 지역과 지역에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계를 해서
과제를 선정하는데 대전, 충남, 세종에는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그래서 충남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그 모빌리티 기반에다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 또 대전이 갖고 있는 IT 기반 이런 걸 같이 해서 선정하게 됐고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한 인재를 양성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노브지라든지 기타 기술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개 이제 대전, 충남, 세종, 3개죠? 네네. 네, 3개의 시도가 이 협력 기반에 있어서 지역 혁신 사업을 진행하는데 뭐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개 시도가 이제 진행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AI나 네네 맞습니다. 뭐 이런 IoT 기반된 그런 첨단 산업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사업을 진행한다. 네. 앞으로도 좀 그럴 계획인 거죠. 26년도까지. 네네 맞습니다. 네. 뒤에 보니까는 1차 연도 성과 평가 결과가 있더라고요. 예. 1차 연도에는 B등급 확정이 됐는데 예. 등급이 몇 등급까지 돼 있어요? 보통 이게 S, A, B, C 이렇게 3등급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게 아마 1차 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S나 A 등급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초기에는 이게 공유 캠퍼스를 조성해가지고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획 과제를 만드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보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B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플랫폼은 C등급 받은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3개의 시도가 같이 진행하지만 네. 등급은 각각 따로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플랫폼 우리 대전, 세종, 충남 플랫폼이 네. B로 같이 받았고요. 전부. 예를 들자면 뭐 네. 강주, 전남도 있을 수 있고 예. 울산, 경남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6개 지역이 6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6개 중에서 좀 어때요? 우리 시는 B등급 받은 거 보면은 그래도 높은 등급을 받은 편인가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다 대부분 B가 최상급이었던 거 이번 평가 결과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좀 차등 지원받나요? 네, 일부 예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 인센티브를 저희가 수령을 했고 또 역시 이것도 우리 9.9%만큼 3,900만 원이 세종시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네. 2차 연도 성과 평가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지금 성과평가 진행되고 있는 진행 것으로 중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좀 좋은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아서 좀 더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겠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내실 있게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32쪽에 보면 지역 일자리 정책 홍보 사업인데 이제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예. 1,000만 원인데 전액 10이고 네. 이게 뭐 보도자료 배포나 이런 부분들인데 지역 인터넷 신문사에 뭐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건가요? 그것보다는요. 우리 최근에 지역 일자리 관련된 사업 중에 신중년 센터가 개소가 됐고 좀 상당히 인기는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사업이라 해서 여기 우리의 신규 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지역 전문대학 육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역에 가는 그 직업 창업 또는 일자리 관련한 또는 직업 교육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획 기사를 작성하고요. 그다음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우는 것이고 단순히 뭐 지역 인터넷 신문에 배너 광고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신중년 지원 사업이 그동안에 계속 추진되어 왔었고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신중년 지원 센터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센터를 터를 잡고 신중년 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이제 올 여름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0월 달에 이제 하반기 이 동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좀 본 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올리는 거는 여러 가지 그냥 여건상 어려웠던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네, 굳이 네, 왜 맞습니다. 2차 추경 때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2차 추경에는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사업을 좀 넣었던 사유가 뭘지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년 사업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시민들이 많고요. 네. 정확한 사업에 대한 그다음 프로그램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이브 사업에도 또 이런 일자리 정책들이 있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지금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올해 좀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61쪽입니다. 네, 그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예. 계획 조정 내역을 보니까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전통시장 키즈 카페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4천만 원, 12% 올라왔어요. 네, 네. 좀 위원님들한테 어떤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됐다거나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이 잘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좀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예산 과목으로서 키즈 카페 조성 사업이라고 좀 설명드렸고요. 아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저희 소관 위원님들한테 이게 전통시장과 키즈 카페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 못 드린 측면이 있으셔서 위원님들이 그 점을 삭감 요인으로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시장의 키즈 카페라는 개념을 저희가 수립할 때 좀 젊은 분들이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단어를 찾다 보니 키즈 카페였고요. 이런 말씀 드리지만 이제 명칭에서 오는 것처럼 좀 이용도가 낮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좌지우지했습니다. 또한 이제 공간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주차 타워로서 조치원 주차 타워가 있고 기존에 이제 전통시장 주차 타워가 있는데 기존의 전통시장 주차 타워는 10년 전부터 조성되어 있었던 곳이라서 그 부분이 활용하는데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좌지우지가 됐는데요.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통시장에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관점보다는 없기 때문에 또 안 내려온다는 관점이 있고요. 우리가 지난 그 21년도에 전통시장과 상점과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당시에 실조사를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주차장하고 고객 편의 지원 시설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결과로 올 초에 문을 열었고요. 그 해당 주차장인 조치원 주차 타워에 1층에 고객 대기실이 있습니다. 특히 난 좀 고객 대기실 주차 타워 내에 한 110제곱미터의 고객 대기실이 있는데요. 그 공간이 현재 좀 비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꼭 키즈 카페가 아니더라도 장날이라고 하죠. 장날에 가보면 어르신들도 그 공간에서 쉴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또 젊은 어머니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그런 우리 전통시장, 세종시장을 찾는 분들이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이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키즈 카페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한정적이지 않고 어머니들이 모일 수도 할 수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가족도 쉬고 그다음 여러 어르신들이 공존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성은 있지 않나 좀 현재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 초에 이제 완공이 되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 주차 타워 1층에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예, 구성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네, 네, 좀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좀 잘 안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나 보네요. 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예. 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면적 173제곱미터예요. 예, 1층이. 이거는 이제 당초에 그러면 어떻게 4천만 원으로 꾸리려고 했었어요? 보니까는 뭐 펀토리 하우스, 네. 뭐 AR 존도 있고. 네.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키즈 카페에 중점을 두고서 공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 뭔지를 저희가 좀 초점을 가지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단순히 그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거 놓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이 공간에서도 좀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에 쉽게 얘기하면 AR, VR든지 그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 기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가상, 그러니까 실감형 컨텐츠가 가미된 그런 놀이 공간을 펀스토리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저희가 빌려왔고요. 이렇게 준비했던 것인데요. 당초보다는 좀 이런 공간은 좀 줄이되
가족들이 쉴 수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쉴 수 있는 쉼터로 좀 바꿔서 최소한도로 꾸며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면은 총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돼요? 근데 두 개 공간을 다 했을 때 6억 정도 되고요. 지금 이 올라와 있는 거는 설계비인 거죠? 네, 설계비 4천만 원입니다. 올 초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그 동안에는 그러면 계속 비어져 있었어요?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올 2월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 가 시험을 했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곳이 전통시장 주차 타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예산성 그러니까 대응할 수 7월부터 있는 1층 공간을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예 비어져 있었던 게 현재도 비어 있고, 그러니까, 거예요? 뭐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고객 대기실하고는 명명이 되어 있지만 뭐 의자라든지 이런 거 전혀 배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설계비를 만약에 2차 추경 때 반영을 한다면 본 예산의 사업비를 반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올라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본 올라가 예산은? 있고요.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고객 편의 지원 시설이나 아니면은 캐지 카페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께서 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수요 조사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그냥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에 법정 계획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때 이 세종 전통시장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때 1순위가 주차장, 2순위가 고객 편의시설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요. 네.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네. 상해 및 전액 삭감 사업이 사업시험에서 121조. 네. 신규 사업인데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예요. 네네. 어떤 사업이죠? 반려동물이라 하면 뭐 요새 애견 인구라든지 그 애묘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족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축이 등록되어 있는 게 한 14,000마리 정도 되어 있고 이분들이 출장을 가거나 특히 해외에 나가거나 할 때에는 이제 반려견을 그러니까 동반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지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냥 방에 놓고 그 출장을 가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또 좀 도와주고자 건전한 또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자 저희가 바우처로서 시범적으로 좀 예산을 책정했던 사업입니다. 최근에 뭐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청조라든지 이런 시에서는 이런 반려견들의 그 소음 때문에 특히 출장을 떠나서 비어 있는 공간에 남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반려견들의 소음 때문에 뭐 폭력이라든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살인 사고까지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걸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보고 기타적인 수요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좀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거의 1인 가구가 또 많이 늘어나고 네, 맞습니다. 네. 1인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웃 간의 뭐 갈등, 뭐 소음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한번 이 시범으로 좀 통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할지 안 할지 한번 좀 결정해 보려고 이렇게 올렸던 거잖아요. 네, 사업을. 맞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대체로 애경사나 국내외 여행이나 뭐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 네. 어떻게 맡겨야 되잖아요. 예.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하면. 네, 저희 시 관내에는요 반려동물 위탁 관리업이라 해서 이 반려견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등록된 업체가 한 29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 29개 좀 현황도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요. 네, 그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오늘 개수정하기 전까지 네, 뭐 알겠습니다. 위치랑 어떻게 분포가 좀 되어 있는지 네. 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시민분들은 뭐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좀 산출 내역을 보시는 것처럼요. 네. 10%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2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거 그냥 책정한 건 아니고
농림부에서 선행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거기서 1회에 보통 얼마 정도를 지출하는지 판단해 보니까 농림부 기준으로는 한 18만 원 정도 지출한다. 이렇게 하루에요? 네, 1회. 네. 그래서 1회? 네, 네. 그래서 1회가 예.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며칠인지는. 근데 보통 2일 정도에 또 2.6일이 정확하게 2.6일에 18만 원 정도 지출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 기준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한 게 바우처로서 2만 원 정도 협의를 해서 지출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산출 내역이 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보면 2,100만 원에 이제 14,000마리 네. 곱하기 10% 그리고 2만 원.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네. 예, 나누잖아요. 네. 일 평균 3일 곱하기 3개월 12개월. 예. 이게 산출이 좀 너무 어려운데 쉽게 좀 한번. 일단은요 전체 14,000마리 중에서 대상 그 반려동물을 10% 정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한 1,400마리 정도. 네. 그다음에 2만 원의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의 선행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일회 평균이 한 18만 원이고 일회 한 3일 정도 위탁하니까 6만 원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루에 6만 원 정도. 그 중에 3분의 1인 2만 원을 저희가 이제 책정을 한 거고요. 자부담이 2만 원. 네네. 나머지 3분의 2인 는 4만 원은 12로.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균 3일. 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해서 저희가 2,100만 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네. 이 산출은 이제 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해보지 않은 거라서 네, 맞습니다. 네. 예상을 해서 수치를 좀 따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선은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면은 이것도 다 무용지물 되는 거고 예. 또 수치나 이런 부분들도 자료로 남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논의를 해서 네. 이 사업이 가능할지 못할지는 한번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겠네요. 뭐 좀 더 좀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깊게 사고해 주시면 절망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 요구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님이 질의한 것과 더불어 좀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 듣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정 공약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안에도 나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책학적 의미에서 분명히 명확한 부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공약이라고 하면 사전 검증이나 비용 추계가 좀 고려가 됐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이게 RIS 사업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대학교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네. 세종 같은 경우는 기업 채용 연계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하신 건지 우선 첫 번째 질의 드리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지역 인재로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네네. 과연 선순환 구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선 이 사업을 함께 하시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해서 인재 양성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내에 가속기 학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면서 좀 학부생을 받아들였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 학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빌리티 학과가 신설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 학부생을 저희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에서 이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좋은 결과를 나왔고요. 기업 지원 부분에서도 우리 시 자체가 육성 산업으로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 굉장히 육성 핵심 전략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업이 유치하고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많은 미래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 기업들을
학교하고 그다음에 세종 테크노파크하고 그다음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함께 기업들도 지금 자율주행차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 이름을 뭐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같이 기업 연계로 지금 지원과 그다음 사업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인데 3개년이 지원이 되고 향후 2개년은 이제 평가에 의해서 지원이 돼요. 혹시 이제 저희가 늘 긍정적일 수만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었을 때 나머지 네. 2년은 어떻게 지속할지 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부를 통해서 인재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계없이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 특구라든지 시범 운영지구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고도화라든지 다른 분야 이 연구를 통해서 다른 분야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도 좀 같이 고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미래 차만하다 보니까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로봇 서비스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사업 분야까지도 좀 현재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들을 확인하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28개 기업 정도가 유치됐다고 맞습니다. 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8개 기업에 대한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예, 지금 하는 이 RIS 사업이 지역 대학 그리고 지역 기업에 좀 뿌리내릴 수 있는 선도 모델이 되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방비가 3천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소그룹 연구 활동비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다가 이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조례 14조에 보면은 전담 조직에 의해서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 안에 조항을 따져보면 소그룹 활동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소그룹 활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벨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중이용 가습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지구, 그다음에 세종과 천안과 청주는 기능지구로 해서 과거 10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과학벨트 사업이 중이용 가속기가 예정이 돼서 준공이 돼서 그 기술이 사업화가 되는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회의론 쪽이 좀 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과학벨트 사업 자체를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부가가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기부와 함께 세 개의 기능지구 지자체들이 모여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각 기능주가 할 수 있는 사업화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인 연구를 진행하자 해서 2021년부터 소그룹 연구회를 각 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시비에서도 지원하면서 과학벨트와 관련된 일단 가속기 산업이라든지 기타의 기초과학 연구원들과 그 과제를 수행하는 소규모 페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구 수그룹이 그 자동차 연구원이라든지 고대 이제 가속기 연구센터라든지 대전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연구지원연구원 등과 함께 기초과학 관련해서 이런 가속기 사업이 확장됐을 때 세종시에 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확보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또 이 연구 수그룹 이외에도 추가로 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시에 같은 경우에 중입자 가속기를 통한 그런 센터를 유치한다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청주의 방사광, 그다음에 대전의 중이용 가속기, 세종시에는 중입자 가속기 이 세 개의 가속기가 관내에 다 같이 이게 존재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엮을 수 있는 가속기 사업 분야가 뭔지에 대한 선행 연구 조사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그룹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안에 있는 이 구도 모양으로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었는데 네,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고려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18조 3항에 따라서 출연금 예산 편성의 경우 의회 동의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혹시 이게 의회 동의가 있었었나요?
저희가 지난해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출연 동의를 받아서 수행을 했고요. 지방재정법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는 지방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해 본년 예산에 이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런 연구 소그룹 운영에 대한 것은 당연히 받았고요. 세부적으로 사전 동의안의 기준이 명백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동일 목적의 동일 내용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이번에 보조금 사업이 불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저희는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받은 지방의 동의를 가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했습니다. 예, 이렇게 사업들을 보니까 뒤에 뭐 미래 그리고 연결해서 다 보다 보니까 약간 중첩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고등 거점 기구 현재까지 좀 추진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네.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고등교육혁신위원회 명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명단 사업 심의 의견 결과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심의라 그러니까 네네. 우리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받은 사업이고요. 네. 그 공모 받은 거에 대해서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출해 드린 거는 실무 협의회 그러니까 의견. 네네. 우리 시의 실무 협의회 운영 명단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협의회 회의 자체는 지금 이 위원회 이후에 21일 날 예정이 돼 있어서 21일 날 예정 그 회의 결과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 전에 그 보고서를 그 전에 드릴까요? 결과까지 네,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이제 부탁 말씀드리면 이게 RIS 사업과 연계해서 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는 네.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대학 측면에서 네. RI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좀 보실게요. 32페이지.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정책 홍보 이 1억 원이 3개월간의 1억 원으로서 1,000만 원. 네, 1,000만 원으로서 효과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이게 그냥 광고 예산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획기사, 그래서 전문가의 기고와 그다음에 우리 사업 실적에 대한 시리즈물 이런 걸 중점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고등직업교육 거점 지구 사업과 그다음에 신중년 센터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특화 분야도 있고 성인 학습사 교육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런 성인 학습사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고와 그다음 기획 기사를 통해서 저희도 자료를 축적하고 이 자료는 향후에 저희가 평가받는데 굉장히 소중한 자료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획 홍보, 정책 홍보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좀 이런 것들 시민들이 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종형 일자리 창출 마스터 플랫 수립 성립 전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5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지역화폐 발행과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책 방안이 좀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일단은 국비 지원과 별도로 지금도 저희 지방비 부담 부분이 있는데요. 최소한의 저희 지방비 부담은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할 예정이고 이 밖에도 각종 정책으로 발행하는 여민전 발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향후에 저희 관내에서 지출하게 될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에도 정책 발행을 좀 늘려가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57페이지 좀 보실게요.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57페이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이제 계획안이 마련돼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저희 시에서 같이 해서 공모가 돼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럼 이제 계획안을 제출하시고 나서 공모해서 된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획안을 좀 보고 싶고요. 그 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7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 혹시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거 모니터링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저희 이게 시범 사업이긴 한데요. 6월 이후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적이 그러니까 제공해서 모니터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이 수행자가 집행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끝날 때 저희가 전수조사가 아니라 결과 보고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시범 사업일수록 저는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현재까지는 모니터링이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모니터단들이 있어서 자주 하시는데요. 그 결과 보고서를 제가 좀 받아본 적은 없어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요청하시고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그 학교 급식이라 저도 추가로 조금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 이제 사업자 101페이지부터 학교 급식 지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금액이 앞으로 2022년도가 이제 309억, 2023년도가 386억, 그다음에 이제 400억이 이제 계속 넘어갈 텐데요. 계속. 네.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경제산업국 소관이잖아요. 네네. 이 교육청하고 굉장히 연계하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뒤에도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일도 초등돌봄 과일 간식도 이게 다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대학교도 보셨고 유보통합하고 여러 가지가 이게 섞여 있는데. 포지션이 이게 경제산업국이 맞는지 아니면은 미래전략이나 아니면은 그 새로운 또 교육청과 연계사업 지금 이제 포지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비도 교육비에 대해서 지금 조정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좀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님들도 준비하실 동안에 질의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가 이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와 우리 시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분담하는 사업이고요. 분담을 액을 보면 일단 운영 주체적인 측면에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로컬푸드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 주체 측면에서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모아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 운영 주체에서 하는 것도 운영의 무효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 판단으로 맡겨드리고요. 학교 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려해 주신 것처럼 이 정도 상황을 매년 가다 보면 300억, 400억 이상의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부담 기준이 2012년도에 맺었던 MOU를 기준으로 해서 좀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MOU 기준에 보면 식료품비 제외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하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 시의 특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교육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좀 식료품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0%씩 각자 부담하자 이렇게 교육청한테 제안한 상황이고요. 아마 교육청에서도 또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고 많은 부분 교육청들이 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그런 부담을 좀 덜은 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협의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초봄 돌봄 과일 간식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관하는 부처가 농림부이기 때문에 농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실무 부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초등 돌봄 교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밖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돌봄도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중앙행정기관의 국비 지원에 대한 연계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파트가 좀 강하고요. 그거 아니라면 세종시만에 필요하다. 그럼 교육청과 협력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청과의 협력 부서를 만들어서 이런 걸 또 따로 통합해보자 하는 논의는 별도의 논의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뭐 전제 조건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보편적 복지 중에서 이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교통 정리를 하면은 그 로컬 푸드 쪽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제산업국 쪽에서는 약간 조금 큰 돈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덜 신경을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농업정책보좌관이 있어서 순수 농업 파트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경제산업부의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지역 발전적인 측면에서 좀 재검토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을 거꾸로 이제 요청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뭐 그냥 그 급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지금 우리 지역 농가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수많은 일자리들,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번에 이제 교환위에서 살펴본 거는 그 잔반 이제 남는 음식도 있고, 그게 환경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아예 잔반에 가기 전에 그 이제 재료로 제공했던 음식물들은 그거를 다시 쓰지 않는다가 학교의 원칙이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행복이나 이쪽에서 또 볼 때는 우리 시에는 굉장히 또 우리가 지원해야 할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음식물들이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은 싱싱한 거죠. 아예 손이 안 탄 그런 식재료들이 사실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거를 지금 종합검토를 상위기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금 이제 경제산업국이라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디테일하면은 또 시민들께 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또 사회복지나 이런 쪽 연계도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김재영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그 앞서 그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님께서 먼저 이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네. 다시 한번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2페이지 사업설명서 32페이지 펼쳐주시고요. 그 지역 일자리 정책 홍보 1,000만 원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중기 재정 수요 전망이 보면은 올해 이거 추경 편성 이후 이제 편성이 따로 안 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럼 요번에 이렇게 한시적으로만 네, 진행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진행하는 사업을 보면 2회라고 돼 있어요. 2회. 그러니까 두 네. 가지 건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두 가지 계속 건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신중년 센터에 관한 부분, 부분. 그다음에 네. 고등교육, 직업 네. 평생교육에 대한 측면 두 부분 네. 이 한 주가 건, 한 건. 되고요. 그러면 한 번씩만 하고 끄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예, 여러 가지 기고라든지 네. 기획계획서 작성은 거의 한 번에 거의 끝나는 거고요. 그걸 저희 향후에 네. 그 자료를 향후에 저희 집행부에서 활용해서 네. 추후에 계속 활용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거 활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추후 활용은? 일단 기획기사로 쓰신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저희 뭐 여러 가지 안내해드릴 수 있는 네. 채널이 많잖아요. 그 채널에 저희 게재해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보고서, 이 이후에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 할 때 네. 저희 정책 홍보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첨부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이제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비할 때 기초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요거를 정책으로 홍보하는 거면 일단 우리 시민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홍보를 맞습니다. 목표를 네네. 달성하려면 시민들이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지금 언론 홍보 이 통해서 하면은 시민들께 잘 지금 전달이 될 것 같으신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기고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박스형의 저희 네. 정책 그 뭐 1번, 2번, 3번 시리즈로 나오는 기사를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인터넷 그런 동호회를 통해서 잘 발달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네. 쪽에다 이제 저희 그 자료를 그대로 공개해드리기도 하고 네. 그 자료를 그대로 홍보물로 만들어서 네. 또 책자 유인물 형태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책자 유인물 아니 형태는 뭐 리오렛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네.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어쨌든 한시적으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되는 홍보인 만큼 네. 시민들께 좀 잘 알려져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정보들을 잘 습득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47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예산이 이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으로는 10월 중에 이제 소진될 거라 네. 남은 11월, 12월에 대한 그 예산을 네. 추경을 통해서 지금 확보하려고 하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그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중기 재정 수요 전망을 보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그 재정이 확 줄어들고 있죠. 예. 네. 이게 줄어든 거는 현재 그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역 화폐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삭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럼? 현재는 네. 우리가 이런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국가에서 내려오는 네. 정부 예산 지침을 보고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내년도 예산에 네. 전액 편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변경이 네. 되더라도 네. 현재 상태에서는 국비 제로와 우리 12 부분만 현재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의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지역화폐 그 삭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뭐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네. 최소한 시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부담이 아니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시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할 예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국비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그 부분을 더 뭉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겠고요. 크게 봤을 때 우리는 그 발행액 자체를 1년에 10% 정도씩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타시도 같은 사례를 보면 캐시백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행액을 줄여서 캐시백을 10% 유지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덜 보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 시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인 발행액은 늘리되 그다음에 캐시백 수준은 그동안 우리 시가 분담했던 액만큼은 계속 유지하자. 이게 현재까지 저희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제 지역 경제가 이제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 여민전 이 지역화폐 이 사용률이 점점 더 커지고 또 주민들 그걸 또 원하고 계시고 더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그 정부에서 이제 삭감이 되면 네. 좀 뭔가 또 지원이 된다면 그러니까 좀 우리 시에서는 좀 이게 좀 수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더 네. 제 생각에는 또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조치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어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좀 노력을 적극적인 태도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61페이지 전통시장 키즈 카페 앞서도 다 짚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요. 현재 이 4천만 원이 놀이공간 설계 디자인으로 편성된 금액인 거죠? 네, 설계비입니다. 네, 네. 놀이공간 조성. 네, 키즈 카페 네. 조성. 네. 네, 놀이공간. 네. 근데 아까 앞서 말씀하셨을 때, 이 지금 키즈 카페라는 것은 말이 키즈 카페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족들이 쉬고 어른들이 이제 다양하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제 약간 이제 오해 네.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정해드리면 네.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할 때 네. 키즈 카페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게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께서 키즈 카페로만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그럼 키즈 카페로만 조성하는 거는 네. 의원님들이 생각이 오르신 것 같아서요. 네. 이게 아니고 물론 키즈 카페가 주가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주차장 1층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장날이라는 날을 보면 어르신들조차도 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고객을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 때 단순히 그 키즈만 관리할 게 아니라 어떤 그 가족 개념으로 그다음에 청년 개념으로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저희가 그 이후에 같이 또 회의를 해서 고민했던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 고민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원초적으로 그럼 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네. 다 할 필요는 네, 없고요. 그 공간에 이런 네.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 설계할 때 넣어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예, 아직 설계비가 서기 전이니까요. 네. 설계비를 저희가 원하시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설계비라도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설계를 가압지시설을 저희가 내드려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초에는 이제 놀이공간 설계 디자인으로 이제 예산을 네. 편성한 만큼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거를 전혀 그 공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어른들이나 청년들 다양한 세대들이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계획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크게 대해서는 변동할 사항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 놀이 공간을 좀 약간 축소를 하고 네. 어른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약간 더 확보를 하면 네 그렇게 저희가 되면은 네. 저는 당연히 CC 설계 반영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최초 계획 수립과는 전혀 다른 계획들로 추가가 되고 네. 또 거기에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또 관련된 그 산출 근거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설계비는 그 앞에 보시면 네. 공공발전 사업에 대한 업무 범위 그다음에 이런 것 등에 따라서 네. 그 실시액과 그다음에 설계비 요율이 좀 약간 정해져 있는 품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실질적인 가압 지시서는 사실은 저희가 키즈 카페를 해도 이런 공간은 사실은 같이 조성할 예정이었고요. 다만 이게 뭐 XR 존, AR, V 존 이런 과도한 키즈 중심의 그런 설치물은 좀 저희가 삭제하거나 줄이면은 가능한 부분이라서 약간의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큰 그림에서 불필요하다 지적된 부분은 약하고 그다음에 이건 좀 올리라는 부분은 좀 올려서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처음부터 명칭을 키즈 카페라는 이름으로 좀 계속 이런 사업을 말씀드리고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저희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정해서 그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조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당초 이렇게 목표했던 부분과 이제 좀 거기에 수정이 되고 달라진 목표였으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더 여기 계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121페이지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관련돼서 이게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시범 사업에서 현재 그러면은 이게 진행이 되면은 2만 원씩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차후에 이제 시범 사업인데 이제 나중에 확대가 이제 정식 사업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이 대상자 그리고 또 금액도 이런 것들도 확대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산출 기초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요. 대략 그런 건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범 사업에 대한 액수는 대부분 그 액수를 기준으로 크게 변동되지는 않고 단지 사업량이 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14,000 등록돼 있는 등록 것 중에 10% 정도만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게 홍보가 된다면 여기 14,000마리 중에서 뭐 4,000, 5,000마리까지 늘어나는 사업량이 늘어나는 쪽에 좀 많이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럼 이 대상자들은 지금 그 앞으로는 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세종 시민들한테 점차적으로 다 확대해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근데 뭐
14,000 다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죠. 한 번에는 네. 어렵겠지만은 요게 사업이 한번 진행이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예산 확보를 통해서 또 지원이 되고. 네, 왜냐면 단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하면 누구는 받고 있는데 누구는 안 받고 있으면 또 그 형평성이 좀 어긋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좀 기준을 삼으실 뭐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1년에 네. 예를 들면 저번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의 실태 조사를 보니까 1년에 한 3일 정도 쓴다. 그러면 우리는 1년에 쓸 수 있는 날을 3일로 한정한다든지 이렇게 그 통계를 통해서 많이 최고로 쓸 수 있는 날을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서 더 많이 쓸 수 있게 네.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시민 같은 경우에 출장을 가는데 3일 가는지 일주일 가시는지 잘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통계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전국이 갖고 있는 통계만 갖고서 이렇게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요. 시범사업이라 한번 진행하고 나서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지원 일수, 그다음에 지원액, 지원 규모 같은 것도 좀 한번 다 상의 드리고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범 사업은 대상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00마리 네. 등록된 네. 세종시에 등록된 그 네. 반려인을 기준으로 해서 네. 10% 1,4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400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그 위탁 관련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반려인들의 그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네. 리스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맺은 MOU 기간에 대해서도 그 기간을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거기 현장에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거기서 이제 바우처를 지급받고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그냥 어쨌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등록하신. 그러니까 등록하신 네.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세종 시민이라면 네, 네. 누구든 가서 이제 신청을 했을 때 네. 이제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이건 이 사업은 좀 그러면 특정 대상자에게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예, 그런 부분이 아마 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네. 논의를 가지셔서 네.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네. 그 반려인이 있고 비반려인이 있지만 네. 그 출장이나 이런 걸 떠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고통을 겪거든요. 네. 집에 누울 수밖에 없어서 얘가 소리를 짓는 것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알면서 출장을 가야 되는 반려인과 이 개 소리이기 때문에 소음에 되게 그 스트레스를 받는 비반려인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특정 집단이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이런 그런 갈등의 소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네.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도 지켜야 좀 의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시비로 지원을 한다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 건지, 예. 저는 그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의무도 다 해야 되는데, 저희 뭐 반려동물 할 때는 목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또 다른 시민들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러면 그런 배려도 지켜야 될 의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비를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반려동물 문화 네. 확산이고요. 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반려인들한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네, 권리를 주니까 뭐 혜택을 주니까 네. 반대급부적으로 너네들은 그 반려인들은 이런 의무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네. 가장 소확행적인 사업을 한번 아, 해보는 네. 것이고요. 네. 저희가 100% 만일에 이분들한테 바우처를 지급한다면 저희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2만 원에 뭐 평균 지출이 6만 원이라겠지. 가격은 이제 또 향후 변동될 수 있지만 이건 더 이상 저희가 사실은 2만 원에서 더 늘릴 생각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에서는 권리를 저희가 의무를 부과하기에 앞서서 최소한의 저희 시의 노력을 좀 보여주고 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네. 위한 하나의 그 마중물 같은 사업이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뭐 분명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같이 그 공론화 시키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지 그냥 음성적으로 놔뒀다가
어떤 큰 사건이 터져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또 한 발짝 늦은 대응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사업이 이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물론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같이 이제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예, 네, 모두에게 네. 혜택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님. 예, 김충식 의원입니다. 예, 저는 40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19년부터 네,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세종시 지역본부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21년부터 한국노총 지역본부가 유치되면서 다양한 뭐 법률 교육이라든지 법률 상담이라든지 자체 사업이 좀 많이 증가를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종합복지관은 현재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3층.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있는 3층에 있습니다. 예? 3층에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요? 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시장 옆에 있는 예,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이게 예산이 이제 뭐 관리비 증가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한 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우리 세종시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그 관리비에 대한 그런 책정을 하는데요. 당초 제곱미터당 2,960원 맞죠? 관리비가 하여튼 이번에 인상이 되면서 그 인상 부분만큼 저희가 증액하는 거고 특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는 그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회의실을 2개 만들고 그다음에 강의실을 2개 만들면서 당이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 200제곱미터였다가 지금 한 500제곱미터로 해서 면적이 한 2.5배 늘다 보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관리비도 이거에 맞춰서 좀 증액되었습니다. 예, 뭐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좋은 정책 좀 많이 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찾으시는 동안에 그럼 저도 또 50페이지 사업설명서 50페이지 화재 알림 서비스 설치 사업 네, 예, 요것도 전에도 제가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몇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화재 알림 시설이 이제 개당 80만 원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조치원 금남 전의에 이어서 이번에 부강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참 훌륭한 시설 잘 지원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이게 그동안 이게 좀 효과나 그다음에 이제 소방서하고 좀 연계나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이게 파악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관내에서는 그 크고 작은 화재가 한 4건 정도 있었고요. 네. 4건 있었고 2건 정도가 이 화재 알림 시설에 의해서 2건. 네, 네. 미리 저희한테 통보되는 바람에 지역 주민이 모를 정도 수준에서 화재가 예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소방사 연계해서 운영 체계를 수시 좀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참 좋은 시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치원은 243개, 네, 그다음에 태평시장은 69개, 그다음에 전이는 78개 이렇게 설치한 걸로. 네, 근데 부강이 21개예요. 네. 이게 왜 이러죠? 부강이 네, 이게 신청 대비인가요? 아니면은 국비 매칭 사업인데 몇 개 이제 말하자면은 돈이 많이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네, 말씀드리면 일단 신청주이고요. 신청에 의해서 국비 공모 사업을 했던 분들이 21개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부강 전통시장은 이제 가보시면 이게 전통시장인지 일반 상간지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상인회에는 64개 점포가 그 가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로는 21개소가 좀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화재 알람 시설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다. 그 기타 좀 저희가 하지 못했던 다른 시설도 어쨌든 간에 그 전통시장에 가입된 회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만 해도 아마 많이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네. 이거랑 또 아까 그 키즈 카페하고 연계인데요. 예, 지금 페이지로 맨 뒤로 가시면 이게 맞나는 모르겠어요. 561페이지에 기타 특별하게 이제 마지막이라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광역교통망 담당 유동성님으로 담당자 정지한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주차 환경 예 괜찮습니다. 뭐 안 되면 다음에 다시 질문할 건데 여기도 이제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긴 한데 이게 이제 107억 6,600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공영 주차장 3개소가 조치원읍 1개소 70면, 그다음에 나성동 1개소 80면, 보람동 1개소 120면으로 나오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뭐 우리 국장님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주차장이 이제 추가 확보가 되는 거니까 여하튼 또 연계는 하기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혹시 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이건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요.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파악을 해서 전통시장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지금 키즈카페 얘기가 나와서 요거를 한 번 더 짚고 가는데 주차장에 또 생기면은 네. 요것도 연계를 또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즈카페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앞에 있는 지금 장난감 어린이 도서관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지금 키즈카페 존하고 하면은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명칭이나 용도나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이나 대해서 좀 더 면밀해야 할 게 이런 거죠. 굉장히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칭찬을 많이 못 받는 게 이런 연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도 주차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또 지금 뭔가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주차장만 지금 전에 그 조천 주차장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101억 들어갔습니다. 101억 들어가고 지금 추가 6억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제 원래 두 군데 하려고 예.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총액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1억이 들어가서 굉장히 지금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키즈존 하나 때문에 그거 안 해줬다고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할 때 그 주차장이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상가랑 연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는 다른 전통 시장보다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도 또 70면이 또 추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또 홍보도 잘 하셔야죠. 우리 세종시가 우리 이렇게 전통 시장이나 우리 도농 상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키즈 카페까지 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발목 잡았다 소리는 절대 들으면 안 되니까 더 좋은 걸 해주기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조금 지혜를 더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곳을 건설국이 네. 협조해서 정확한 위치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 발전과 지능형 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영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재영 의원입니다. 네. 먼저 사업설명서 151페이지 한글문화단지 건립 및 운영 방안 마련 요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연구용역하는 이제 추경 예산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앞에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보면 그 세종시 경제교육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전략수도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이것도 이제 연구용역 들어가는 건데 이 한글문화단지 건립 이 연구용역은 요 안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네. 한글문화단지라는 거는 네. 저희들만의 어떤 독특한 네. 세종만의 어떤 그 문화단지를 조성을 해서 네. 그 국가에다가 역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저희 역으로 제안을 한다요? 역제안하려고 지금 아, 준비하는. 역제안한다요? 그 역제안한다는 게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제안이 된다는 거죠? 그 문화관광 쪽에는 네. 국가 지원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또 문체부라는 데가 그렇게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데가 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이라는 데가 독특한 그 한글 문화단지라는 걸 표방을 하고 있고 네. 유일한 전국 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지금 한글을 쓰는 유일한 네. 자치단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오히려 국가를 보고 이런 뭐 한글 사관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한 K-팝과 관련된 뭐 K-컬처 관련된 어떤 그 제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회의록을 살펴보다 보니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혹시 그 과거에 뭐 어떤 이게 추진됐던 적이 있나요? 행복청에서 네. 15년에 한 번 한글 문화 한문화 단지라는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게 한 15년이면 지금 한 7년 전에 네, 그렇죠. 네. 아마 내용은 뭐 크게 많이 뭐 저희들하고 이렇게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그 시점이라든지 그다음 내용이라든지 어떤 방식 이런 거는 지금 그 행복청 입장에서 좀 바라본 시각이고 네. 그 저희들 세종시 입장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이게 만들어 놨을 때 그러면 뭐 단순히 지금 이렇게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운영 관리 너들이 해라.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저희 시가 맡아도 그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익성이 있는 어떤 문화단지 이런 거 조성을 하려면 그 전문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은 15년대 했던 그 연구 용역은 수익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연구 그렇진 용역이고 않고 그런 네.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입장료 수입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뭐 네. 도저히 되지 않는 네. 그런 왜냐면 그때는 행복청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수익성이 없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네.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고 유지 관리라는 네, 게 네. 그래서 어렵다는 게 문제 음. 때문에 아마 세종시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뭐 지금은 장기 어떻게 보유 보면 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마 지금은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조금 전에도 뭐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이 간담회 비슷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세종시는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족기능 확보입니다. 아, 네. 그것도 그러면 무슨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야 오는 거지 외지인이 와야 되는 거지 네. 이 시민들을 갖고만의 어떤 자족기능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기업 주신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쪽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여러 걸 동시에 이렇게 줘야 어떤 자족기능이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번에는 역으로 우리가 이제 행복청에다 제안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체부에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다요? 그 문체부에다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안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네. 한글이라는 게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지금 오랜 동안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글 문화단지라는 게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아직.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세종이 가장 네, 그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 사업을 한번 해는 게 훨씬 더 저희들 뭐 도시 입장에서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체 사업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게 지금 중점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다가 이거를 역으로 제안을 해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거고 네.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네.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체부 쪽에서도 뭐 충분히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네. 이해도 같은 거 뭐 실무선에서 지금 과장급 선에서 이해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중앙부처라는 게 일단 과장의 어떤 정책 결정의 최일선에 있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지금 실무 접촉을 해서 그분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고 그분들이 우리가 말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중에 있는 겁니다. 저 의원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저희가 이게 뭐 시에서 불가해서 뭐 국가에 건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도 사실 예산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 대규모 사업 같은 국비 지원을 받고 그런 전문가 자원을 지원을 받으면 사업이 좀 효율성 내고 재정 운영상에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새로운 국비 사업을 발굴해달라는 차원에서 그 건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비 사업의 발굴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네. 일단 그러면은 제가 그 인수위원회 그 6월 30날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거기 한글문화단지 조성 추진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한글문화단지가 지금 3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정부 정책 사업에 이제 반영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를 위해 향후 행복청 등 정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계속 논의는 해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논의하는 차원의 그 과정에서 이 연구도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우리 뭐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아니죠. 연구 용역을 행복청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다시 하는 거는 네. 행복청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부담되면 이 한글문화 조성 사업도 부담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이 사업은 지금 한 게 없으니까 지금 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네. 어떻게 할 거니까 연구를 해서 행복청이든 문체부든 이렇게 이런 걸 제안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반영할 건 반영해 줄 거고 아니면 이게 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연구를 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 갖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그러니까 거죠.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한번 해보셨어요?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연구 용역 결과가 저희들이 아니 연구용 결과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네. 과거에도 행복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연구용역 한 결과가 있으니 네. 이번에 이런 것도 우리가 이번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니 한번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줄 수 있겠냐, 연구용역을 진행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한번 논의는 해보신 적은 있으시냐고요? 네, 저희들이 타진했을 때 네. 그 행복청도 어렵다.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네. 15년도 했기 때문에 네. 재추진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현실은 어렵다고요? 네. 그거 한 거예요? 그게 언제 얘기가 됐나요? 최근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오래된 내용은 아닙니다. 최근에 됐나요? 그러면은 그 산업건설위원회 그 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어필이 됐었나요? 심사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는 뭐 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받으려고 하면 그동안에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네. 이런 노력을 해봤는데도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 시 편성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셨으면 이게 지금 2억 원에서 1억 원은 삭감됐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제가 봐서 그런 노력들을 어느 정도 이제 어필하고 했으면은 이게 삭감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필요하거든요. 예. 제 생각에 이런 거 필요해서 우리 세종시가 지금 자립 경제를 위해서 하면은 이런 단지들을 조성해서 외부 저희 뭐 유치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상건이 이관련 윤순련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네. 조금 뭐 어떤 그 실무적으로 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위협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좀 네. 인정을 하고 네. 그냥 이 뭐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뭐 이렇게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행복청과 논의돼서 어느 정도 그래도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시비를 쓰든 뭐 근데 국비를 쓰든 저희들이 간에. 예. 제안을 하던 지금 3천억이라는 건 그때 네. 당시 연구 용역 결과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네. 근데 다시 해봤을 때 이게 5천억이 될지 뭐 네. 7천억이 될지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고 어떤 네. 그 사업의 내용, 컨텐츠라든지 규모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어떤 구체화가 된 연구 성과가 있어서 행복청이 됐든 문체부가 됐든 이렇게 돼서 이런 걸 우리가 세종시 주도로 하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국가에서도 좀 이런 뭐 계획에다 반영을 해달라든지 뭐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아,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왜냐 한번 이렇게 시행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 기초 자료를 어느 정도 뭐 행복청이든 뭐 문체부든지 논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해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추진을 해야지 전혀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을 들여가지고 한다? 네. 만약에 여기 타당성이 없다 하고 나면 이 2억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죠. 타당성이라는 거는 네. 지금 이 자체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어떤 네. 그 사업 구상을 해서 네. 어떻게 하는 게 한글 문화단지를 그 운영을 만들어서 운영에 최적화를 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그러면 조성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네. 네.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면 결론을 어떠한 연구를 얻고자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도 네. 그럼 잠깐 그 상세한 내용은 좀 과장님 뭐 답변할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홍선입니다. 먼저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의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행복청에서 한문화단지를 자기들이 건립을 할 건데 그 한문화단지를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문화단지를 건립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세종시가 원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었고 또 한문화단지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단지는 우리나라에 이미 선점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족, 한민족에 대한 그런 어리나 맛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미 뭐 민속촌이나 아니면은 뭐 한옥마을이나 그런 데서 선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국민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또 이거를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한다 하면은 운영비가 또 과다하게 지출돼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그런 판단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담당자는 아니었지만은 찾아온 바에 의하면은 그런 과정이었고요. 지금 한글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저희들이 세종시가 표방하는 한글 세종시의 표방이 한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글을 선점한 도시는 아직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요. 저희들 컨셉에 맞는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컨셉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해서 역으로 국가 문체부나 아니면은 행복청에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류도 해외에서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랜드마크 같은 시설을 우리 시에서 국내에서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글문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듣기에는 그 2015년도에 진행했던 사업하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걸로 느껴지는데. 네,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 네. 당시에는 한문화단지였고 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한글문화단지입니다. 그러면 15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네, 전혀라기보다는 좀 네. 범위가 네. 축소된 개념이고요. 네. 저희들이 이 추진 방법이나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그렇죠.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재정적 부담이 커서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문체부에 국비를 지원받든지 아니면 문체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문체부에 찾아가서 담당 과장하고 실무적인 접촉을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문체부의 입장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세종시에서 한글문화단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호의적인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네. 일단 국비 지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눅눅지 않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말에 개정이 됐는데요. 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보조금 관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은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방법은 행복청을 통해서 한글문화단지를 건설하는 방법인데요. 네. 행복청에서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복도시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 그 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행복청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요청을 하면은 네. 기재부에서 국가예산, 정부 예산안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고요.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저희들이 한글문화단지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듯이 왜 이거를 행복청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저희들 입장에서 행복청은 저희들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설득해야 되는 설득 대상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한글문화단지를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이유를 또 꽂는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맞는 컨셉을 문화단지의 컨셉을 잡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행복청은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에 만약 용역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한글문화단지를 만들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행정부나 우리 행복청이나 기재부를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의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이런 용역 결과물이 향후에는 행복청이나 아니면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무기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2억이라는 돈이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가 봄에 씨앗 뿌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2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뭐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시간 이게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또 우리가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이 좀 더 가미되고 좀 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뭐 행복청이나 문체부에 이제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그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굳이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영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보면 사업 기간도 2020년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충분한 과정들을 좀 더 논의하고 하면서 좀 더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이걸 본 예산에 세우는 것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시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업성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굳이 이렇게 연구력을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면서 하는 것보다 좀 그동안의 자료나 어떤 행복청이나 문체부하고 논의를 좀 더 충분히 가지면서 공감대를 형성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거를 타당성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산에 본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먼저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행복청을 설득하고 또 국가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과정에 일련의 과정을 역산했을 때 아무래도 행복청을 설득하는데 또 몇 개월이 소요될 거고요. 또 기재부를 찾아가서 하고 하는 과정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저희들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후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받아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본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추경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 생각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도 많이 되어야 하고 그만큼 계획도 탄탄하게 수립을 해야 돼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연구용이 진행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드시 유치해서 우리가 이제 국책 사업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아까 지금 욕심을 부린다고 하셨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좀 더 계획을 탄탄하게 좀 더 보완해서 하시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저희들한테 드려봅니다. 그 기회를 주신다면은 네. 뭐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네. 어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 과정에서 연구 용역 과정에서 네. 검토가 되고 그리고 중앙부처라는 게 지금 이렇게 설득 약간 말씀드렸지만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이게 뭐 한 부처가 그렇죠. 몇 달씩 네. 잡아먹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 않았나 싶을 때가 네.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절대로 그런 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여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 연구 용역을 할 테니까 다시 재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혹시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행복청이나 문체부에 지금 관련 내용 이 지금 한글 문화단지 건립 관련돼서 혹시 의논하거나 회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문체부하고는 제가 지난주에도 찾아갔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 입장은 그런 입장이고요. 네. 행복청의 입장도 저희 그 의원님 말씀대로 먼저 용역을 하면 어떤가도 의사를 타진을 했지만은 네. 자기들은 그런 용역을 해서 한번 취소되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본인들이 네. 예산을 굳이 세워가지고 할 그런 생각은 없는데 한글 문화 단지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네. 저희들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논의한다고 하면은 기본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논의 과정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정식 회의는 아니고요. 정식 회의는 그런 건 없었고. 예, 정식 회의를 가기 전에 실무선에서 접촉을 했었던 그냥 겁니다. 그 실무선에서만 이렇게 네, 오고 가고 하는 이렇게 얘기고, 그렇습니다. 정식적인 논의 절차는 한 번도 없었다. 예, 정식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추가가 되네요. 예. 그런 정식적인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하루빨리 이 용역 타당성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복청 입장에서도 그냥 구두로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해줄 수 있느냐 그거는 그쪽 입장에서도 감히 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 관문을 통과하는 게 저희들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용역 타당성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만 한글 문화 단지에 대해서만 하시고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는 다른 토론으로 가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혹시 한글 문화 단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와 우리 중식을 위해서 종액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14시까지 종회를 선포합니다.